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울산의 송장섭입니다. 오늘 송장섭의 파워토크에서는 임진년 새해를 맞아 박맹우 울산시장과 함께 다사다난했던 2011년을 정리하고 올해 울산시 살림살이 계획을 들어봅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산업도시 울산을 넘어 창조도시 울산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될 정책과 사업들을 분야별로 정리해봅니다. 송장섭의 파워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 손님으로 박맹우 울산시장 모시고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 시정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먼저 울산 시민들께 임진년 새해를 맞아서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대망의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희망이 가득 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 한 해 울산 시정을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한 해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난 2011년 한 해의 울산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온 시민적 노력에 힘입어서 경제나 환경,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알찬 결실을 많이 거둠으로써 그야말로 울산의 100년 대계의 초석을 튼튼히 다진 그런 한 해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난해 우리나라가 전후국가로는 최초로 9번째 무역 1조 달러 국가가 되었죠. 예. 그런데 그 중심에 우리 울산이 있습니다. 울산의 수출을 보면은 단일 도시로는 유례가 드물 정도로 1,000억 달러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한 4조가 넘는 투자 유치를 했고, 정밀화학 산업이라든지 전지 산업, 또 동북아 오일 허브 등 해서 미래 성장 동력이 대폭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용암 폐수 처리장이라든지 울산 박물관 개관이라든지 이 핵심 도시 인프라도 대폭 확충이 되었습니다. 예. 지난 한 해 세계 경제 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울산은 나름대로 참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 시정 베스트 5가 선정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시정들이 포함이 됐습니까? 저는 5개를 선정을 했는데 맨 먼저 박물관 개관을 들었습니다. 예. 온 시민의 수건이기도 했던 이 박물관이 문을 연 지 한 5달 만에 20만 명이 찾을 정도로 이제 울산의 교육이나 관광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하는 점이 되겠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꼽은 것이 태화강 중류 범서까지 생태 하천화 사업을 준공한 것을 들고 있습니다. 산책로나 자전거로 또 소공이 완비됨으로써 태화강 생태의 그 완성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치열한 경쟁 끝에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DUP 연합 캠퍼스를 우리가 유치를 했는데, 이것은 기초과학 연구 역량을 아주 크게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영남 알프스를 산악관광 1번지로 만들기 위해서 하늘 억새길이나 명품 녹색길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가 꼽은 것은 아주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던 오토밸리 209 미개설 구간의 경제성을 인정받음으로 해서 1,000억이 넘는 국비로 해서 2015년까지 이 도로를 완전히 개통할 수 있게 된 것을 들고자 합니다. 예. 시장님 말씀처럼 이제 그동안 울산은 공업도시다, 산업도시다 해서 문화의 불모지라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는데 이제 울산 박물관 개관은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늘 그렇지만 이제 빛이 있으면 또 그림자가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시정 베스트 5가 있다 그러면 나름대로 시장님 입장에서는 또 아쉬운 부분들도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좀 있었을까요?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죠. 한두 가지만 들면 역시 우리 세계적인 국보인 방구대 안각화 보존 방안을 매듭짓지 못한 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리 모형을 통해서 수위 조절이나 또는 유로 변경안에 대한 아주 과학적인 근거를 이제 확실히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올해는 반드시 한번 이제 해결책을 확정 지을 생각입니다. 그 외에 소위 뭐 고항유 허용 논란 등 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참 이 행정적 에너지가 많이 낭비되었습니다. 예, 논란이 뜨거웠죠. 문제는 이 고항유를 허용하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배출을 규제함으로써 이 대기질을 한 단계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예.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고의적이고 아주 집요한 왜곡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점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보면은 지난해 8월에 현대 EP 울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고요. 또 12월에는 대규모 정전 사태로 인해서 석유화학 공단 입주 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뭐 안전사고 예방도 해야 됐고, 그다음에 또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좀 체계적인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좀 소개를 하면은 우리 시는 화재 폭발 사고 방지 안전 대책을 수립해서 그 계속 연중 점검 또 뭐 수시 점검, 특별 교육 이런 것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도 사고가 났을 때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듯이 소화전 용량도 이제 크게 확장해서 구축할 이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시 정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우리 시가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변전소 한 개와 송전선로 하나를 더 확충하는 그런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뭐 추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뭐 그 밖에도 전반적으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정밀 안전 대책이라든지 국가 차원의 어떤 보안 대책을 계속 요구를 하고 지금 협의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이제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셨는데 올 한해 울산의 복지 정책은 어떻게 그러면 진행되겠습니까? 예. 이 우선 능력에 맞는 복지를 하자. 그리고 이제 경제력을 키워 나가면서 자천 복지 수준을 높여 나가자는 것이 일관된 제 지로이 되겠습니다. 이제 무상급식에만 해도 우선 우리 시가 그렇게 한다면 연간 800억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이건 뭐 가용 재원이 90%가 넘는 뭐 이런 그 예산으로서 뭐 사실 현실적으로도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뭐 형편이 좋은 부유한 가정에까지 그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 그런 무상급식을 얼마나 여유가 있다고 미리 전부 다 안아서 수천억 수조를 들여가면서 할 것이냐. 만약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다른 예산이 부족하게 되고 그렇다면 당장 시급한 학교시설 개선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도시 기반 시설 확충이라든지 당연히 그런 부분에 차질을 빚을 터인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리고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똑같이 주는 이런 보편적 급식은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는 복지가 아니라 그 순간에 권리가 되어버립니다. 권리가 되어버립니다. 이래서 아주 결코 중단할 수 없게 되고 계속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은 뭐 재정 파탄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시는 뭐 특정 학년 전체, 특정 학교 전체 이런 식의 소위 보편적 무상급식이 아니고 우선 어려운 계층 위주로 단계적으로 어떤 선택적으로 우리가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도 지금 어려운 계층의 차상위까지 130%까지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더 높여서 160%까지 하기로 예산을 지금 책정해 놓고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 올 한 해 시정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세계적인 금융 위기 그리고 유럽 국가들의 어떤 재정 위기가 확산되면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한테는 결국 뭐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닌데 산업도시인 울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올 한 해 울산의 살림살이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올 한 해 울산 살림살이 어떻게 꾸려나갈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우선에 뭐 금년도 우리 시정 운영의 방향이라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어떤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가운데에 뭐 서민 생활을 안정하고
또 미래 성장 동력을 또 계속 확충해 나가고 일자리를 좀 만들어 나가자. 예. 뭐 이러한 분야에다가 시정 역량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올해 복지 예산이 544억 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4,125억인데 이것은 우리 예산의 23%에 해당됩니다. 이 예산을 통해서 서민 생활 안정에다가 투입을 하겠다.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전지 산업 또 그린 전기차 사업, 오일 허브 사업 이 부분에도 상당한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산학연에 대한 R&D 투자도 강화를 하고 도로 개설이나 SOC 투자도 우선순위를 두어서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올해는 울산시로서는 상당히 기념비적인 해가 될 텐데요. 예. 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을 맞는 해인데 올해가 시장님 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의 의미 그리고 울산시에서도 또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정말 올해 우리 울산 입장에서는 올해는 가히 기념비적인 한 해라고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참 한 맺힌 4천년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가 이 울산을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 공업센터를 기공한 것이 바로 50년 전 1962년 2월 3일이었습니다. 예. 그 후 50년간 울산은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면서 우리나라 근대화를 꿋꿋이 견인을 해왔습니다. 한마디로 울산이 우리나라 근대화의 메카 역을 다해온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 울산이 이 정도에서는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 새로운 50년, 100년 새로운 도약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나라 선진화 리더 역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웅지를 다지기 위해서 우리 시는 올해 여러 가지 기념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만 해드리면 울산역에 상징 조형물을 건립을 하고 또 울산 도약 제2선언문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울산 산업 50년 특별제의라든지 등 해서 17개 기념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말씀처럼 지난 50년 동안 쉼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이런 성과인데, 근데 이제 앞으로 50년, 앞으로 또 100년이 과거 50년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 꾸준히 발전하기 위해서 울산이 어떤 부분들을 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까? 울산이 미래에도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는 크게 두 가지 방향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 주력 사업을 계속 고도해 나가고 그리고 신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보강해 나가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존 주력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그린 전기차 개발 사업과 수소 연료 전지차 실증 사업은 계속 속도를 낼 것이고 화학 산업은 통합 파이프랙 구축하는 이 산단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서 경쟁력을 높이고 조선 산업은 첨단 IT 산업과 융합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장 동력 보강을 위해서는 그린 에너지 전지 등 해서 미래 산업의 요람이 될 이 테크노 산단과 하이테크 밸리를 본격 조성을 해서 정밀화학 산업을 육성하고 또 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개원할 신화학 신용화 센터라든지 친환경 청정기술센터 또 유니스트의 과학 비즈니스 벨트 연구단 등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 신산업도 꾸준히 발굴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FTA 발효에 따라서 교육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수출 기업들이 여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그리고 자유무역 지역 등 해서 이 유수의 유망 기업들도 계속 유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예,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50년, 100년 울산이 계속 산업 수도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장님 취임 후 최고의 성과를 말한다면 태화강 살리기를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올 한 해도 이런 녹색 도시 울산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은 계속될 것 같은데 예. 어떤 구상들을 갖고 계십니까? 예, 뭐 우리의 환경은 시작 단계고 완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서 참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뭐 그런 도시, 정말 이 태화강의 이 철새공원이라든지 선바위 공원, 뭐 태화루 공원 등 해서 뭐 이런 어떤 시설도 같이 추진을 하고 또 더불어서 울산의 4대 강인 외항강 뭐 이거 지금 계속 지금 정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예. 있습니다. 또는 회화강, 동천, 뭐 태화강 해서 이 4대 강을 생태하천으로 만들어서 정말 완성을 하고 또 뭐 자전거 백리길이라든지 뭐 영남 알프스 둘레길이라든지 울산 어울길 뭐 이런 등 참 녹색길도 만들고 계속 생태화 해 나가고 뭐 어떤 면에서는 울산이 환경을 잃었던 도시로서 되찾는 그런 어떤 세계적인 모범 도시가 되겠다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지역 야구 동호인들이나 야구 팬들에게는 상당히 기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이제 울산 야구장 건립 계획입니다. 또 2014년부터는 울산에서 직접 이제 프로 야구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야구장 건립 계획 올해 어디까지 추진이 됩니까? 예. 아시겠지만은 광해시 중에 유일하게 정규 야구장이 없는 울산이고 오래전부터 많은 야구인들이 이 야구장 건립을 열망을 해왔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재정 운용상 좀 미뤄져 왔다가 요즘 이제 야구장 건립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예산도 한 130억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총 300억을 보고 올해부터 하면은 내년까지 내년 하반기부터는 뭐 경기가 가능하도록 네. 준비를 지금 착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수체육공원에 이렇게 아주 규모 모양이 있는 그런 야구장을 만들어서 야구 팬들에게 보답을 할 생각입니다. 예. 근데 이제 하나 걱정스러운 게 이게 문수구장처럼 예. 이게 모양은 좋고 참 좋은데 예. 이 계속 적자가 나면 이 문제란 말이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안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주 예. 중요한 말씀인데 우선 이제 프로야구 뭐 여러 게임 협약해 놓고 있죠. 그래서 약간 수입이 들어올 테고 그 외에 이제 지으면서 그 기반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를 해서 가능한 이제 적자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지난 2010년에 이제 울산이 KTX 울산역이 개통되면서 이제 울산도 반나절 생활권에 접어들었습니다. 뭐 올 한 해도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이 뭐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대표적인 것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선 이제 KTX 울산역은 뭐 그야말로 경부 축의 주요 거점이 되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울산역을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동남권 교통 허브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복합 환승 센터 건립 이게 지금 급하고 그와 더불어 역세권 개발을 지금 계속 속도를 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연계 교통망도 계속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물류를 줄이고 혼잡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도로망도 대폭 확충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에 명정천 고가도로 반대 때문에 늦어졌던 옥동 농소 도로 구간이라든지 산업단지 진입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착착 추진을 하고 이제 울산대교도 이제 올해는 지금 주탑의 웅장한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물론 네. 울산대교는 2014년까지는 완성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울산은 뭐 공업도시다, 산업도시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불려왔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녹색도시, 뭐 생태도시 또 이런 이름들이 또 새로 이제 붙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울산시가 이제 시로 승격한지도 어느덧 이제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앞으로의 울산 어떤 방향으로 좀 발전해 나가기를 시장님 희망하십니까? 올해 대망의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을 맞아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계속 울산의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풍요의 초석을 다져 나가야 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지난 50년 동안 우리 울산이 이제 근대화를 이끌어왔지만은 이제 울산이 다시 한번 저력을 발휘를 해서 미래 50년, 100년을 열어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도약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산업 수도인 우리 울산은 성장 동력을 계속 보강하고 해서 국가 경제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울산이 되고 또 우리나라 선진화를 기린하는 그런 울산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언제 우리도 우리 경제 수준에 맞는 울산의 환경이나 문화, 복지도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울산은 그야말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리고 세계에 우뚝한 이런 산업 환경, 문화 이런 복지 도시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새천날 시장님 모시고 뭐 듣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으로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작년 한 해 우리 울산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민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참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임진년 새해에는 더 힘을 내셔서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울산, 우뚝한 울산을 만들어 갑시다. 저부터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뭐 시장님 말씀처럼 시장님을 필두로 울산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앞서가는 울산, 우뚝한 울산이 올 한 해 더 진척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자리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2011년을 되돌아보면 수출 1,000억 달러 달성과 울산 시민들의 오랜 수건이던 울산 박물관 개관까지 울산의 위상과 품격을 한층 드높인 한 해였습니다. 올해 임진년은 60년 만에 돌아오는 흑룡해로 시민 모두가 용이 승천하듯 길한 한 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을 맞는 올 한 해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올 한 해 굵직굵직한 사업들 분야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정환 기자, 먼저 경제 분야부터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울산시는 2012년 임진년 새해에도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통해서 환경, 문화, 복지 등 다방면에 걸쳐서 진전을 이루어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올 한 해 울산은 글로벌 산업도시의 초석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지축을 흔드는 다이너마이트 일간 그 첫 발을 내디디게 된 것입니다. 올해는 울산이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지 꼭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마찬가지로 울산은 물론 우리나라 근대화의 시발점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인 만큼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근대화 50년, 새로운 도전 100년을 주제로 한 특정공업지구 지정 50주년 기념주간에는 상징물 건립과 울산도약 제2선언문 발표 등 모두 17개의 사업이 실시됩니다. 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을 시작으로 미래 100년에 대한 준비를 통해 앞으로 울산이 글로벌 산업의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울산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불리고 있는 초대형 국책사업 혁신도시 조성은 올해도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지 조성과 도시기반 시설 공사는 올 연말이면 사실상 마치게 되며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전 공공기관 신청사 공사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올해는 혁신도시 부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10개 공공기관 모두 신사옥 착공을 할 겁니다. 문화센터와 체육관, 소방서와 학교 등도 생활 인프라를 많이 확충을 해서 명품 도시에 걸맞는 정주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14년까지 이전 공공기관들이 입주하면서 울산 혁신도시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수도 울산이 앞으로도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까지 큼직한 선거가 잇따라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정환 기자, 4.11 총선은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사실상 막이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26일에 치러진 보궐선거를 통해서 올해 총선 민심을 미리 엿본 지역 정가가 빠르게 총선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치러지는 4월 11일까지 앞으로 100일 정도 남았지만 중앙 정치권의 복잡한 상황 때문에 아직까지 총선 구도를 점치기는 힘듭니다. 울산에서도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그리고 통합진보당 등 3당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되는데 최근 박근혜 비대위 체제로 쇄신에 나서고 있는 한나라당에서 물갈이 폭이 얼마나 이루어질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에서는 당내 후보 조율과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치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여야의 후보자 윤곽이나 총선 구도는 2월 말쯤에야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적 쇄신이 아마 강하게 몰아칠 것이고 또 야당은 그 야권 통합을 통해서 통합 후보를 낼 텐데 그러나 우리 울산 시민들의 여망을 얼마만큼 이들이 담아낼 수 있을지 그거는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올해는 12월에 대통령 선거까지 실시되기 때문에 4월 총선이 끝나더라도 정치의 계절은 1년 내내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4월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의 향방이 8개월 만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인물 검증으로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교육 분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국 하위권을 맴돌던 울산 지역 초중 고교 학생들의 학력이 지난해에 크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학부모들의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또 올해는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도입되죠? 네, 그렇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모두 12개 학교에서 주 5일제 수업을 시범 실시했는데요.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이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에서는 올해부터 주 5일제 수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는 각 학교마다 토요일에 교과목 보충이나 스포츠와 특기 적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홀로 학생과 등교를 희망하는 학생을 위해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해서는 돌봄 교실이 계획되어 있고 초중 고등학교 공이 학력 저하를 예방한 교과 심화 보충 학습이 단위 학교별로 다양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이와 함께 창의 인성 교육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 등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 울산 교육 만들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전국 하위권을 맴돌았던 울산 지역의 학력이 지난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올해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1%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학력 향상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교육당국은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최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정환 기자,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관광자원 개발은 올해도 계속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견인할 울산의 대표적 산악관광자원인 영남알프스를 산악관광의 1번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올해도 계속됩니다. KTX 개통과 울산 밀양 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 등으로 울산이 영남 내륙권의 중심 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울산시는 이 기회를 활용해 영남 알프스를 특성화된 산악관광 모델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 돌입했습니다. 영남 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 플랜은 총 사업비 5,361억 원에 4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한 28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영남 알프스는 주력 산업에 버금가는 성장 동력입니다. 올해는 이러한 천혜의 자연 환경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복합 웰컴 센터와 친환경 자전거길, 둘레길 등을 조성을 해서 전문 산악인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자연 자원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영남 알프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은 영남 알프스가 영남이라는 지리적 한계성을 벗어나 국내외 산악인들의 사랑을 받는 산악관광 명소로 자리매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모두 3조 원을 투자해
최첨단 해양 관광단지를 조성하려는 강동권 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산악관광지구, 강동해안 관광지구, 산하도시개발지구 등 모두 5개 지구에 20개가 넘는 시설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단일 관광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만큼 울산시는 올 한 해 동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투자자 유치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KTX 역세권 개발, 혁신도시와 함께 울산 성장을 위한 3대 동력으로 꼽히는 강동권 개발이 투자자 유치로 날개를 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울산시가 본격적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복합환승센터가 문을 열게 되면 관광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0층 이상으로 지어질 예정이며 교통수단 간 환승 기능은 물론 업무와 판매, 문화, 숙박시설을 갖춰 역세권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3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를 감당할 사업자 유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 사업자 유치가 복합환승센터 성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분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기자, 지난 2009년 착공에 들어간 종합장사시설인 하늘공원이 우여곡절 끝에 올해 드디어 문을 열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장사시설은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울산 하늘공원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유치로 추진되고 있으며 최첨단 종합장사시설이 갖춰지게 되면서 울산 시민들도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2009년 9월에 착공한 종합장사시설 하늘공원 조성 사업은 올해 8월 말이면 모두 마무리됩니다. 총 3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설 하늘공원은 장내에서 화장, 봉안까지 원스톱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낡은 시설과 부족한 주차 공간 때문에 이용이 불편했던 동구의 공설 화장장 문제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공업센터 지정 이후 지난 50년 동안 울산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조국 근대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올해는 울산이 산업수도 울산을 넘어 창조도시 울산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정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임진년 새해 첫 아침에 인사드린 뉴스 매거진 울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012년에도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뉴스 매거진 울산은 올해도 유익한 정보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